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중국발 미세먼지죠. 독가스죠. 중국 독가스죠. 독가스를 마시면 미치겠더라고요. 그날도 강의 있는 날이었어요.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강의하는 날이 오는데, 저희 앞에 집에 나올 때는 항상 북한산이 보입니다. 북한산이 보이는데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세계도 굉장히 심하게 뿌려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열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라면 저 중국 놈들이 이제는 끝판까지 왔는데, 끝판까지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 반만 년 동안 그 해왔던 짓거리를 그 이웃 나라에게 이렇게 또 해를 주고 있구나 하니까, 중국 족속들은 빨리 청소되어야 할 족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중국발 스모그인 미세먼지는 중국 헌원 황제족이, 말이 중국 헌원 황제족이죠. 한마디로 떼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 제가 한 7개월 8개월 고조선 초기에 역사를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민족이 형성되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자기 이권을 차지했는가를 나중에 이제 또 그 뒤에 나오는 제국이라든지 요라든지 우라든지 이런 거가 나오면 그 정치 투쟁에 대해서 그 문에 나오는데, 그 내용까지는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 하고 있는데, 아, 그거는 내가 이제 방송에서는 안 하죠. 방송에서 이제는 조선하고 한 가지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은 어떻게 보면 사족이 될 것 같아요. 왜 사족이 될 거냐면은, 구태 사족이 아니라 그 중요한 자료를 그냥 알려주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최소 김전 씨하고 또 중국 사전사와 중국 사회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칼에 대해서, 그냥 당호 삼과 병명이죠. 그래서 그 고조선 왕가의 족보가 적힌 그 칼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없겠느냐 라는 요청이 왔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서 강의할 때 두 번째가 칼에 대한 강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그냥 강의는 그냥 모든 것을 이제 그 유튜브로 하고, 이 강의는 그냥 전체적 맥만 잡아서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를 해도, 그러니까 근무신고 두 페이지를 하는데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로 할 수 없는, 방송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구나. 다 내용이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전 현대의 어떤 정치적 상황까지 다 연결되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려면 같이 서서 시사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어, 덧붙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내용 자체가 궁금하시고 더 알고 싶으면은, 또 그리고 자기 어떤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참 신기하게도 몸이 좋아지는 어떤 기적 같은 일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다 안 했네요. 참, 중국 황제족이 반만 년 동안 행태가 어떠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게 뭡니까? 옆에 나라 괴롭히고 자기 황제 노릇하면서 자기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는 미국이 1980년 중반부터 굉장히 근문식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족속인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중국은 5천의 역사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마치 양파 껍질 까듯이 속이 텅 비어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망을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바로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넘어가서 건설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 뿌리는, 미국의 뿌리는 바로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절대 손을 놓지 못하죠. 그것은 어떤 피로 엮어진,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6.25 때도 몇백만의 몇백만인가요? 몇백만은 아니겠죠. 근데 몇만이 와가지고 여기서 전사를 하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죠. 동맹관계를 떠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리랑을 부르면서 곡불을 떠나면서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이 너무나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독일이,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빨갱이들이 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친일이 나쁜 거고 친미가 나쁜 거고 이렇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미국과 일본이 이 한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은 결실할 때예요. 가을 결실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가을 결실할 시기에는 바로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갑니다. 미국도 일본도 근본 뿌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야 돼요. 그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대로 맞게 우리가 이걸 알지 않습니까? 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이것은 우리가 사시사철 변화를 겪어보니까 그냥 알고 있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모르죠. 마치 우리를 인간을 비유했을 때 우리가 천체 우주가 변하는 원리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살이가 모르는 것, 하루살이가 1년을 모르는 것처럼, 지구의 1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의 1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하츠교차에게 이건 전체적 물리학적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송대의 송강정 선생이라는 분은 다 밝혀놓고 있죠. 밝혀놓고 있고 아마도 곡불을 떠날 때, 아사사를 떠날 때 아리랑을 부르면서 다시 돌아올 거를 예감하는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죠. 마침 저번에는 강의할 때 아리랑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아리랑이 프레시몸 하는데 저기 파라구아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파라구아의 사람들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인디언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다 통하는 거구나. 그 깊은 내면 속에 우리의 그 뿌리가, 우리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로 다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끼리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그런 빨갱이들이 하는 말이고, 이제 빨갱이들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죠. 문을 닫을 때가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이제 눈에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 성 대표가 하는 방송 보면은 현재 돌아가는 국제 정치 대세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아까 이제 이 세 가지, 칼이거든요. 이 세 칼은 1900년대 초 청나라 말기 고종청원 남양에서 출토된 세자리 청동기 칼날인데, 요게 고조선 왕가의 족보예요. 족보인데, 이걸 이제 우리 강의를 안 하다가 그때 강의 때 한번 강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요 칼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얘기만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와가지고요. 근데 이걸 강의하려면 이것이 왜 이 분인가를 이유를 설명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칼에 나타난 이름 자체가 이것이 어느 시대,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이것을 은나라 때, 한나라 때 이렇게 했는데, 한나라 때 왕계보가 나왔고 상나라 때 왕계보가 나왔는데, 이건 언젠가, 이걸 탄소 측정으로 보니까 그보다 한나라, 은나라보다 위에, 그러니까 은나라, 한나라 위에 나라가
였다는 것이 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보니까 낙빈계 선생님은 그때가 고조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셨죠. 근데 소남자 선생님이 그 근문식을 여러분 보면은 이 글자가 생긴 어떤 법칙이라든지 이것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 보이니까 아, 조선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때는 바로 조선, 바로 고조선을 왕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밝혀내게 됐죠.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토론을 하다가 그 낙 선생님의 소남자 선생님이 제안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굉장히 또 연구하셨겠죠. 하면서 승낙을 하고 그러면서 연구가 더 진전됐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고상마 이번에 강의를 할 때 그 근문신고를 가지고 원문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옆에는 또 이제 제가 해석한 거 같이 놓고 이렇게 봤지만은 이것을 강의할 때 3시간 반 동안 2페이지밖에 못했어요. 이거 하려면 요에 연관된 현대 정치사상, 종교사상 이거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까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부연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를 하게 되고 하면서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고조선사를 알면은 우리 현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펼쳐 나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오가 피직스를 하다면 일반 선천의 종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동양 사상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나중에 터닝 포인트에 보게 되면 현대 서양 사상이 어떤 물리학적인 물리학을 바탕으로 나온 사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도 우리 이제 낙 선생님이 얘기하신 존재가 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들어가려면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우리는 생각하지 이럴 거야 하면서 역사를 기술해 왔죠. 그래서 당군도 만들고 누구도 만들고 막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존재 있는 유물 그 자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유물이라는 것은 단지 옛날 사람이 살았던 그 흔적뿐만 아니라 우리 말 속에, 언어 속에, 문자 속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랬죠. 문자라는 것은 인간 생각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 글자 하나 안에 인간 정신이 다 들어있고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자체가 완전히 완벽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자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인류 문화의 근원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인 거죠. 근데 이런 문자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학부에도 없고 뭐 대학원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죠. 이것은 독학을 해야 돼요. 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경제적 지원 없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돈 벌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저도 이제 밤에는 학원 애들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낮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거죠. 만약 회사를 계속 다녔고 했으면 이런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명감과 어떤 뜻이 없이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을 못하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강의를 계속 들어오시면 지금 한 달째 계속 오시는데 그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러니까 또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날로 몸이 좋아지는 거 보고 와 이게 좋은 공부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가가지고 뭐 혈이라도 좀 떨어주고 이렇게는 합니다만 이런 공부 자체가 영혼을 깨우는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싶더라고요. 영혼이 깨워지면 몸이 저절로 좋아진다. 그 몸이란 게 뭐냐?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 자체가 천지 음양 조화에 맞게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거기에 그것을, 이게 불완전하게 병이 생기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많이 좋아지고, 막 이런 것을 보게 되니까는 저 자신이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분들도,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매일 그래 발걸음이 너무 가볍다고 아주 굉장히 기분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 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항상 땡큐죠. 자, 이게 크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자, 요 강의는 여기서 안 하고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마음이 안 좋거나 성이 날 때 성을 표출 안 하고 그냥 글을 써버립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그냥 풀어져요. 그래서 저 미세먼지 그 꽉 찬 거 보면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짜증나서 자, 오늘이죠. 그때 12월 10일 오늘 같이 중국 독가스인 미세먼지로 뒤덮이는 경우엔 그냥 저절로 입에서 중국 개새끼들하고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세계 문명사에 이렇게 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 아냐 의시되는 중국 떼놈들은 반만 년 동안 늘 그렇게 해왔기에 창과 거짓이 드러나는 이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썩을 놈들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인 아래 피해를 주며 사는지 우리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 중국 떼놈들에게 세계는 의식이 없고 단지 헌한 황제족 우리끼리란 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 것이 북한이고 바로 빨갱이 주사파들이죠.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이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민족이란 자체도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 세계를 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족속이에요. 민족이란 말보다 족속이란 말이 이렇게 더 친근하게 와요. 물론 족속이라는 개념은 더 작을지도 몰라요. 작을지도 모르는데 민족이란 말은 어떤 그냥 더 좀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자 보세요. 그 지난 방송에 이제 어떤 분이 자 이제 제 강의를 보는 사람 같아요. 현실만 보면 안 된다. 현실이 이면과 동시에 신도세계 동시에 같이 봐야 한다. 좌측 사람을 개판치는 것은 마지막 원과 한을 해원하고 원을 풀고죠.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즉 인간 쭉정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까지 사라진다는 말이다. 우주가 개벽된다는 말이다. 지구뿐만 아니라 내가 향림자의 중국 보객이 방송을 보는 이유는 향림자 선생께서 자유대한민국의 현 현상과 이면을 함께 방송해서이다. 이런 방송의 마음이 이끌는다는 말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변함없이 마음이 간다. 자, 이분도 한 소식을 듣고 그런 데를 이제 공부를 해오신 분 같아요.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도 이제 충분히 그러하신 분이겠지만 이제는 이 이 생각으로 머리로 공부를 넘어서 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몸이 되어져 있으면은 웬만한 병전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운영하게 되면은 같이 있는 자리에 병자가 있어도 그 사람 병자들이 병이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혈전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능력이 있는 분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쓰실 분이라면은 굉장히 분이세요. 자, 근데 앞으로 우리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아서 늦게 내나 빨리 내나 다 도수에 맞으면 같이 오르느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느낌을 굉장히 좋게 갖고 마음에 어떤 평정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이분은 다 같이 세상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만 아주 고맙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은요, 문귀태 정말 이분은 이제 이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화가 세상을 빨리 끝장내야 하면 우리 자손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화가 오르면요, 화가 안 빠지면은
머리에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는 항상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좋아지면 수승화각이 돼야 되죠. 근데 이 심장은 밑에 있고 심장은 조금 위에 있죠. 근데 이 심장을 내리고 숫균을 올려야지 머리가 맑아집니다. 이렇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너무나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아기 세령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다 청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내리시고 이게 이제 세상은 이제 내년부터 경자년부터 되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신나는 세상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과 중국을 괴멸시키게 내세운 것이고, 자, 문재인이 지그재그하는 걸음은 문재인이가 북한과 중국을 위안하듯 행동을 취했지만 결국은 북한과 중국을 괴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문재인이 무슨 짓을 하면은 쇠불에 계란 샀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기 중국에서는 혼밥 먹기는 아주 그냥 멸시하고 찬밥 신세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지속할 나라가 아니라 천지의 뜻에 맞게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해 선천히 억압된 원한을 푸는 중심 부대로서 작용을 하고 또 하늘의 영재를 키우기 위한 시간을 마련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도 북한과 중국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지도할 선생국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거듭나게 되는 나라 이름이 그 대한민국, 어떤 한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 대한민국이 나라 이름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사이에 어떤 이제 굉장히 큰 시련이 오게 됩니다. 그 시련은 나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이제 아시는 것이고 인식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되어지는 부분은 아십니다. 자, 또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몰락으로 동시에 망하면 우리가 반격할 나설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뭉쳐 싸우고 계속 진격해서 모두 살아남아야 해요. 우리가 진격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무위이바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는 게 이런 공부도 하면서 이 마음의 폭을 넓혀야죠. 우리가 역사의 어떤 지식, 역사의 어떤 확실한 사실을 알 때 내가 누구고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에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좁은 한반도 내에서 우리를 규정시켜버리는 그 오류를 떨쳐버리면 우리는 이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북한과 중국이 망하는 순간 이거 또 이런 얘기도 내가 했었네요. 인정청사가 되어집니다. 자, 북한이 제가 이 얘기까지 할게요. 북한이 어떤 이제 큰 반란, 아니 또 전란이라든지 뭐 암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나라 저쪽에서는 큰 병이 돌아요. 그러면서 인정청소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구체적인 사실은 강의 시간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강의실에 오세요. 우리가 반격을 한다. 꿈에라도 그렇게 꾸면 좋겠죠. 아마도 몸의 선천의 낡은 기운을 다 버리지 않는 상태에선 인정청소가 되는 세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선천의 낡은 기운 우리가 뭡니까? 자, 어떤 돈이라든지 명이라든지 어떤
것에 뭐냐, 그 얽매였을 때, 얽매이고 이런 속세적인 것에 얽매였을 때는 삶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요.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인정, 청소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 그런 마음이 그저 생겨집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강의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변하시는구나. 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또 새로 오셨을 때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루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속세에서 30년 공부하면 더 빠르게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몸이 그렇게 빨리 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떤 운동을 해도 몸에 기혈을 돌리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런 방법도 알기도 힘든데 여기 우선 저절로 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고조선 초대 임금이시고 경농의 시조이시고 한양의 시조이신 그분 염제 신노씨 그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학을 만들었어요. 의학을 개발을 하셨죠. 그 마찬가지 이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기에 응축이 된 게 아닌가. 사람들이 오시는 분의 어떤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걸 보가지고 얼굴이 변하는 걸 보고 그래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송년회가 있었죠. 송년회 때 많은 분이 오셨어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분들 중에서 계속 지금 뭐 연락을 주고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기운이 정화되는 느낌도 들고 또 그분들의 어떤 톡을 받으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어마무지하게 청소됩니다. 이것을 되어지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끔찍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끔찍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참고는 되겠지만 그보다 더 끔찍합니다. 시상에 있는 돌 하나 나무 하나 다 넘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걸 보면 알게 되죠. 자, 이건 우리 본부장이 이제 업로드하면서 오늘 유튜브 영상 업로드에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방송 업로드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특히 오늘 심하네요. 자, 왜 이런 현상들이 저는 여기 뭐 컴퓨터에 잘 모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방해 공작이 하는데 방해를 좀 왜 하겠습니까? 무섭죠. 앞으로 오는 사실 명확하게 찝어주고 또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니까 겁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제목도 그렇겠지만 내가 이제 35회까지 그러니까 중국 고객이 근무신고부터 지금 35회인가까지 했는데 그 제목만 쭉 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 중국과 북한이 그 문재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언제 한번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 강의를 해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겁나는 거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답글을 쓰셨더라고요. 심각하네요. 향유자 중국 고객이 처음 볼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당연하죠. 아니 반만년 역사 가지고 반만년 문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문자 전에 듣도 보다 못한 말이잖아요. 다 듣도 못한 말이고 그게 뭔가 우리 이 한반도에서 우리 자신을 국한해서 생각하는데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맨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풀어내니까 이제 잘 듣기고 재밌어요. 들을수록 잘 들리는 향연 중국풍이 점점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예요. 백조인데 하늘 펄펄 나올 수 있는 백조인데 단지 물가에서는 또는 오리인 줄 알았죠. 자, 우리는 백조를 떠나서 이 붕이겠죠. 붕이란다는 게 뭐냐? 장자에 나오죠. 장자 한번 낙엽짓을 하면은 천지를 덮는 이게 붕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붕이 누군가 뭘 내는 게 가상이 되는데, 궁금하시면 장자를 보세요. 노저 장자 중에 장자 있지 않습니까? 를 보면 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붕입니다. 자, 보세요. 아마도 여기서 유튜브로 반만년전의 문제로 보여주는 고조선의 역사 강의하고 있는 것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런 내용을 알려줄 때 알고 참고를 할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때가 되었기에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알려야 되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맨 처음에는 할 때 이런 사실을 주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또 이게 들으시는 분도 항상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시고 걱정하고 몸 조심하라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은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요? 악령들이 두려워요. 악령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악령들을 퇴치하는 그런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걱정해 주시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집단에 반박을 하다가 살해 협박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12년 전이죠. 12년 전인데, 그때 몽했죠. 그때 이제 한 20여 명이냐, 제가 이제 제 집은 따로 있고,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아파트 하나 얻어놓고 있었어요. 얻어놓고 있었는데, 거기 한 20명이 와가지고, 6시에 와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협박을 하더라고요. 다 지워버리라고. 컴퓨터 다 지워버리라고. 글 다 지워버리라고 하면서 다 지우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가면서 와서 우리 쪽에 와가지고 이제 사과해라. 아니면 죽여버리겠다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걱정이 없었어요. 괜찮겠지. 이제 되겠지. 괜찮겠지. 자, 이 하나님 공부하면 염두에 심는 거죠. 우리 하나님 공부하면 누군가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안심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당한 적이 있었는데 1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이미 해코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자, 이게 답이에요. 힘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이제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는. 왜?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을 때, 자, 이 현재 현상에 벌어진 일들이 인간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다 신들이 개입을 합니다. 신들의 움직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신들도 이제 고개 숙입니다. 이제 악령들이 못 달라들어요. 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현상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문재인이 그리고 시진핑, 김정은 지금 완전히 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 그 현실에 되어지는 보면 신계가 어떻게 움직이는 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문애기들이, 아저씨 죄송한데 글로벌 디펜스에 계속 나오시면 글로벌 디펜스 구독자가 늘어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이건 당신 생각이고, 이런 방송을 성사님이 왜 허락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아저씨 방송 어쩌고 여러분 봤는데 솔직히 헛소리에 가까워요. 이 헛소리에 가까워요. 맞아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왜 헛소리냐? 이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해할 정도 되면은 되려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은 헛소리죠. 자, 지금 우리 강의에 물리학 교수분이 한 달 동안 계속 오세요. 이분한테 보니까 굉장히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알았대요. 자, 이런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헛소리에 가까워. 그러니까 학식이 없고 머리가 비어있고 어떤 종교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게 진짜야. 자, 공부하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좀 나이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게 뭐 직선사가 아니에요. 이 역사를 보는 게 지구가 생겨놓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가고 끝나는 거예요. 직선사가 아니에요. 근데 서양의 사고가 순환사관이 바뀌고 동양적인 사고가 순환사관이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메비우스 때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타워 피직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자 이런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인정을 해요. 아 그래서 이 자체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허구구나. 그래서 서양에서나 지금 미국에서는 저 그 교회가 박물관화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 자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할 제일 이 도를 접근하는데 공부하는 처음에 말한 거 선지 후 각이다.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각이 열린다. 알고 난 다음에 각이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그럼 구원 얻으시다. 이것은 완전 헛방이죠. 뭘 믿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 성경 자체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근데 과연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예수가 그렇게 말했는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 그대로 표현한 게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 보세요. 그리고 동양사상 입각에서 성경을 보세요. 엄청나게 우주의 어떤 함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표면적으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쓴 성경을 봐서는 모르죠. 모르고 현실적인 면만 어떻게 가죠.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신계까지 같이 봐야 돼요. 열려야 되죠. 열려야 되고 신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수행이 뒷받침돼야 돼요. 자, 수행을 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그것은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가 모르는 그 하나의 현상에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보여. 아, 이것이 하나로 규결되거나 일찍 다 다지게 돼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그냥 바로 눈에 보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라는 소리 가까워요. 저기 절에 가시거나 불교 방송으로 가시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여기랑 코드가 반대입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내용이죠. 자, 이거 보세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 성상 대표가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본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면 댓글 내가 해줬죠. 그건 성상님이 방송할 때 미국이 귀를 여는 거죠. 또라이가 제 저죠. 저런 인간은 미국에 관심 없고 저렇게 강의하는 사람 넘쳐요, 미국은. 자, 이런 강의 넘쳐요? 자, 우리나라에 미국에는 좀 연구한 사람 많이 있지만은 고급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고급문을 하려면 그 연구 자료가 다 중국어예요. 중국어나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중국어 영어를 능통한 사람이 굉장히 많나 보죠.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질병이 오는데 뭘 즐기는데요. 자, 우리가 즐기면 질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내려오는데 후진 중국 분께 이 인간들을 어떻게 줄이냐 막느냐 근거 아닌가요? 강의는 무엇 때문에 해요? 즐기는 국민은 미친놈이지 정상적이냐고요. 자, 병이 도는데 지금 중국에서 흑사병이 돌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돌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북한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그때를 거의 동시에 한 3일 그 동시에 저기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병이 확 돌아버려요. 큰 질병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옵니다. 남쪽에 쭉 올라와요. 그런 거 아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하려면 제가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주 변화 원리, 또 주역, 유불선 기독교하면 좀 통해야 되고 동서양 사상, 또 물리학에다 어떤 약간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수행이 동반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제가
여기 오시는 분, 이번에 성령내었더라고 보신 분도 느꼈겠지만, 제가 기운 가지고 사람을 치료를 해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요. 마음 잘못 먹으면 이 사람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요. 말 조심해요, 진짜. 나 이게 방송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이런 게 이제 한두 개 나오니까 이 사람은 신상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아무 그런 말 안 하는데 저를 에어사에 보시면 때려 칩니다.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봤을 때 좀 한두 번 생각하고 글을 하고 글을 쓰세요. 알겠죠? 자, 이런 댓글을 보면서 기분 잡치게 만들지만 어차피 조금 지나지 않아 죽을 연놈들이라 별 상관없지만은 참 왜 저렇게 살아왔나,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근데 이제 이런 댓글을 제가 이제 뭐 다시 여기다 쓰면서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경고를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이 신상이 안 좋아요. 자, 우리 19세기 말에 대성인이신 증산 선생이 말씀하시건 너희는 베풀 것이 없으니 언덕이라도 잘 가져라. 언덕, 말에 덕이라도, 그 사람이 나쁠지라도 말에 덕을 덕을 붙이면 서로 그에게 안 가져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촛불 정권이나 주구장창 외치는 재앙이자는 참 좋은 놈이네요. 말 조심하라고 하시는 향님이나 선생님이 말씀은 100번 이해하지만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분이 뭐 흥분을 하셨는지 향님자라는데 행님자라고 썼습니다. 행님자. 근데 우리 이제 본부장이 바꿨죠.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꼭 참으셔야 돼요. 그래도 좋다면 그 좋다는 말이 응해져 가지고 자기가 좋아져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 신상이 안 좋습니다. 향자 선생님 경청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다시 깨어나면서 왠지 마음이 밝아지면서 뿌듯하고 힐링이 됩니다. 이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이런 분들은 바로 남조선 사람이죠. 남은 조선 사람. 어떤 지구에 어떤 대환란이 닥쳤을 때 남조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그 주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알면 두려워요. 그러나 두려운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기운으로 했으면 남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말 자체는 살다 해서 왔습니다.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먼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세를 할 때가 이제 올 겁니다. 향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사님 오랜만에 뵙네요. 두 분께 감사합니다. 이건 한 분이 이렇게 다 쓰신 거더라고요. 자, 요 이제 곡에서 제가 다 글을 썼나 봐요. 그래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존시대, 즉 사람이 하늘로 땅으로 사람 노릇하는 때라 무심코 내뱉은 말이 천재 박혀 자신의 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댓글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하며 베풀 덕이 없으니 말이 덕을 붙이는 것이 언덕이라도 잘 쌓아야 합니다. 자, 제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을 그만할까? 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로 인해 가지고 다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듣고 호응해주고 다 응해주고 마음에 어떤 위안을 받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을 계속 할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에 특히 아나운서 정치인들 얼굴에 퍼런 기운이 덮어져 있습니다. 이분들 뭐 이제 우리나라는 경산도인, 전라도인, 충청도인, 경기도인 다 도인이에요. 이 도적인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신바람 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느껴지고. 자, 이분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
허경영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경영은 이미 한번 간 사람인데, 그리고 허경영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하얀 얼굴이 아니고 칙칙한 허연 빛깔입니다. 모든 걸 정확하게 볼 때 경자년부터 큰 환란의 시작점입니다. 병거로 수많은 축정인들이 죽는 겁니다. 자, 이분도 한 소리 들으신 분 같아. 경자년. 경자년 언제입니까? 내년이에요. 경은 금이죠. 금이죠. 자는 수죠. 그러니까 경이면 자는 지지의 첫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들어서는 초입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맞습니다. 아마 귀하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숙소와 기온이 내려올 때 자신은 괜찮을까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천지 음양 조화 기운을 운영할 수 있는 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아마 저는 정도의 말을 할 정도이면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어떤 사람이 갈 때 이제 뭐 말을 들으면 그 사람 기운을 읽어버려요. 읽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수행을 오다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기운이 너무 약해요. 그냥 싹 들어오더라고요. 예, 여기 사무실로 와서 맥을 뚫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들어오시면 이 속세에서 여기도 속세이지만 다른 곳에서 한 30년 수행해도 안 되는 그것을 여기서 효과를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해 줄 겁니다. 예, 그렇게 뚫어 줄 거니까 한번 오세요. 오세요. 자, 또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또 뭐냐 빠지지 않고 또 이제 영어로 또 쓰셔주네요. With the sun rising, the red moon straight lamp must be turned off automatically. 자, 해가 뜸에 따라 자, 레드문 레드문 빨간 달인데 이 거리라면 이거는 뭐 이게 문재인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빨갱이 문재인의 가로등이 자동으로 꺼질 뭐 꺼짐에 틀림없다. 꺼지게 된다. 오래지 않아. 산샤땡 아주 금이 간 산샤땡과 같이 그 중국 그러니까 그 도자기죠. 그런 도자기 같은 중국도 별로 오래지 않아서 그렇게 터질 거냐 깨질 것이다 꺼질 것이다 턴오프 끄다는 얘기죠. 이미 운명이 맞춰질 것이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이 락이 뭔가 싶었어요. 그래서 락이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말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위한 그 시간이 자, 나 이거 보고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우리 그 GDN에 대해서 우리 글로벌 디펜스에 대해서 자 극찬을 해주고 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도를 말하는 도의 미디어 그렇죠? 도적인 미디어인 GDN과 같은 이미 균형 잡힌 도적인 미디어인 GDN을 통해서 바로 이 가능한 정신과 혼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기원을 할 수 있는 도까지 도착했다. 이미 다 살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은 뭐냐? 이 기도발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다는, 이 남조선에 미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도, 자, 산중에서 또는 어떤 곳간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발이 갈까요? 안 갑니다. 이제는 기도발을 뭘로? 방송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퍼집니다. 그 기도발이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댓글 쓰신 분을 뭐 통해서 이걸 보면서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힘이 얻는다. 그 기운이 가는 거거든요. 그 기운이 가면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열립니다. 그 열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손잡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오늘 세상 경자년이죠. 이분 말대로 어디죠? 경자년 아까 뒤에 경자년 아마 기대하고 아주 경자년 하는 뭐냐 음력설까지 지나도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 지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일 작년하고 엄청나게 많이 틀리죠.
그와 마찬가지고 또 내년도 올해보다 훨씬 더 다른 그런 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이분도 화가 다혈질일 것 같아요. 이분도 이들을 상대로 섬기는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을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애국 국민을 토착 외국 매국노로 몰아넣는 이 주사파 정권 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목숨 바쳐 이들이 멸망할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목숨 바치지 마세요. 목숨 바치지 말고 자 이것을 보세요. 그냥 제가 쟤네들이 저렇게 하구나. 저 망나니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그 망나니들 이 지난 그 이후에 나 뭘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은 한풀이 시간이 끝나면 자 올해로 다 끝납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인간들 때문에 마음 다치시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들이 멸망을 위해 투쟁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이 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제 글을 보면서 레이건 대통령 대단한 분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멋있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역시 멋있게 생긴 분은 멋있는 말을 또 멋있는 정치를 하시더라고요. 자 전에 레이건 대통령은 나는 결코 위대한 사람 아니고 단지 위대한 생각에 충실한 사람. 자 이게 지금 너무 멋있어요. 위대한 생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대한 생각이 마침내 소련과 공산 동구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뒤를 이은 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근데 위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공산주의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위대한 생각이 아니죠. 이 나라를 평화롭고 자유롭고 사람들이 마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함축된 그런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큰 생각이죠. 그런 큰 생각을 가진 조상들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좁은 한반도에 갇혀가지고 좁은 우리 민족끼리만 외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이 넓고 크게 갈 수 있게 제가 우리나라 역사 강의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란 단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 강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강의는 뭡니까? 반만년의 문자로 그 다음에 그 문자에 나타난 그 분들이 서로 서쪽으로 가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를 태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디언 문명을 태동시키고 그런 사실들이 이 고군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제대로 알면 자 우리 방송할 때 제 방송이 아니라 우리 성상원 대표가 이제 갈 때 맨 처음에 나를 생명 살리는 방송, 나를 살리는 방송,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살리는 방송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방송을 보니까 우리 방송 자꾸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송이구나, 이 얘기를 잠시 우리 성 대표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에 이제 성 대표도 영혼을 깨우는 방송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폭을 넓히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일구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역사관은 위대한 생각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 위대한 민족이에요. 위대한 조상. 남을 위하고 우리는 남의 땅에 가면은 그 나라를 정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같이 어울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식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고조선 문화가 다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같이 어울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바로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이런 생각, 왜 내지? 라는 생각이 나타날 때 그 생각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되어지면 자 그런 생각은 위대한 생각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를 반만년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그런 생각을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지금 이때는 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몸은 그냥 뭐 운동해가지고 뭐 근육 불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천지 기운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기가 어릴 때처럼 그 순진무구한 그 몸이 아무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몸이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상태로 됐을 때 사람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몸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자, 이 방송 많이 보세요. 많이 보면은 그렇게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빨리 자기가 느끼고 싶다. 강의실로 오세요. 네, 그러십시오. 자, 이제 타워 피직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계론적 서구의 관점과는 대조적으로 세상에 대한 동양적 관점은 유기체적이었다. 동양적 신비주의에 있어서는 감각으로 인지되는 모든 일과 사건은 상호관계가 있고 실제의 다른 면이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단지 같은 궁극적인 실제의 명시였다. 나타나고 보여준 거였다는 얘기죠. 인지하고 있는 세상을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나누고 또 우리 자신을 세상에 분리된 자아로 경험하는 경향은 정신을 측정하고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환시로 보여졌다. 환시로 인지했다. 불교에서 무지 또는 무시로 불려졌고 극부해하는 혼란된 마음의 상태로 보았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분리되고 분별되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 이렇게 자꾸만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내가 아니라 내가 우리구나. 일찍 다지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는 나 혼자면 나가 아니구나까지 알게 되니까 이것이 통합적인 나로 보게 되죠. 그래서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그런 서양의 어떤 사상 체계가 그렇게 되어져 왔고 지금 우리 동양 사상은 서양 애들이 갖고 가가지고 아주 세분화하고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동양은 자기네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현실생활에 투영시켜서 바로 서양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우리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 머리가 있으니까 한 거지 그런 머리가 없으면 못해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사물이 여러 면이 만들어지지만 마음이 조용할 때 사물이 여러 면들이 사라진다. 동양 철학의 여러 학파는 많은 세부적인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중심적인 특징이 되는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통합을 강조했다. 자, 이건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딱 해가지고 반가부자 트고 결과부자 틀든지 반가부자 틀든지 딱 해가지고 자 명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상에 들어가면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자기가 어릴 때 뭐 했던 생각 어떤 철수가 영희가 나한테 때렸던 생각 별별 생각 다 나오고 억울한 생각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그것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현실의 일도 어제 일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런 과정을 될 때는 한 몇십 년이 걸리죠. 그런 상태 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해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우리 송년회 때 오셨던 분들이나 지금 이제 우리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그걸 많이 느껴요. 얻게 되고 이게 볼이 빨개지고 볼이 이제 하면서 아주 좋아지시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화기가 돌고 그렇게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을 항상 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마음을 정하게 한다고 해도 마음 먹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뭐냐? 바로 몸의 상태는 육부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몸 형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나쁜 상태에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의 기능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또 거꾸로 몸의 기능이 좋아지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정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요해지고 집중도 잘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일체예요. 일체니까 이것도 알고 수행할 때 항상 그 점에 유의하면서 알아야 할 겁니다. 그들이 힌두교도인지 불교도 또는 도교도인지 간에 그들이 가장 높은 지향점은 만물이 통합과 상관이 통합을 인식하는 것이었고
자, 그래서 좌선을 하고, 자, 근데 지금은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의 선천적인 어떤 수행 방법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양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양적인 음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음양을 맞춰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음양을 맞춰서 하려면 지금은 음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양적인 수도를 해야 돼요. 양적인 수도는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말로써, 언어로써 그 기운을 그냥 바로 그냥 주문을 해야죠. 주문은 뭐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이런 거 예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주문이죠. 왜? 주문은 글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주문을 하면은 마음 자체가 굉장히 밝아져요. 그런데 쟤 믿다, 아유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악한 마음 오면 마음이 악해져요. 자, 지금은 이렇게 인간이 말대로 사람이 하는 말 하는 대로 되는 때이기 때문에 자 통합이 되는 때죠. 그래서 인간이 말 한마디가 사람이 하는 내뱉는 한마디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분리된 개인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들 자신과 궁극적인 실존과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각. 자 우리 보세요. 이 각이라는 게 표시할 때 우리가 자 이 각이라고 알려진 이런 인식의 나타남 emergence of his awareness. emergence는 긴급 상황이라는 emergency, 긴급 상황, 긴급 사태를 얘기하고 갑자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각이라는 것은 자기 나타남이 어떤 갑자기 출현하는 거예요. 각이죠. enlightenment, 갑자기 밝아지는 거죠. 갑자기 밝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밝아지느냐? 그냥 어느 순간에 영감이 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잘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제 각이 열릴까? 하고 화두로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이 스승이 이렇게 해라 그런 말 없이 따라하면 그것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느 순간에 각이 확 열립니다. 그러나 단 지금은 도노 점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알려져 있고 사람이 의식이 너무나 깨기 때문에 도노 돈소해야 돼요. 들으면 바로 깨치는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깨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다 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깨달음이 확 오니까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거기에 좀 아주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 주문한다 하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enlightenment, 인식이 나타나 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완벽한 개인과 관련되고 자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대승은 없고 소승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남을 깨달음을 줄 수가 있지 자기도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깨달음을 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세웠을 때 그것을 남한테 같이 공유할 때 그 깨달음이 더 커지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깨달음 자체는 소승이 되면은 그 깨달음이 같이 깨치면서 자기도 더 깨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로 웨인에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이 깨달음은 어느 순간에 돈수하게 될 겁니다. 개인과 관련되고 궁극적인 본성에서 종교적인 체험이다. 자, 인간은 우리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죠. 인간은 종교적인 인물이다. 이미 태어나기 이 인간은 바로 소우주, 우주 어저께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 12경맥이 있듯 12시가 있듯 12경맥이 있고 365일이 있듯이 365 골절이 있거든요. 인간은 바로 소우주예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우주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가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한 우주를 더 깨끗하고 밝고 어떤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도경 철학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철학이다. 자, 근데 이 종교적인 철학인데 이런 점을 물리학에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타워 피직스에는 이제
동양 사상에 대해서 동양사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터닝 포인트는 현대 그 서양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뭐냐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 요거는 제가 이제 애들 그냥 가르치면서 그냥 빨리 직도치기가 아니고 빨리 통문장으로 빨리 보는 연습할 때 했는데 그럴 때는 이 내용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요 내용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참 멋있는 말들이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제 근데 요 이제 번역하면서 느껴가지고 이렇게 자, 이를 번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깨달음 혹은 수행시에 깊이 몰입되어 흐르는 기운을 느껴보지 못했으면 그런 경지를 느끼지 못한다. 수행시에 다가오는 그런 기운을 어떻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진짜 어떤 깨달은 선사가 쓰는 일이 아닌가 정도 정도로 단어 선택에 탁월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동양 우리 한자로 쓴 그 문자를 봤을 때 그 문자 딱 봐가지고 어떤 문자의 의미를 확 안 깨달아요. 근데 서양 애들이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이 그 동양의 어떤 말을 해석을 할 때 아, 그 말 확 들어오죠. 근데 뭐냐면 또 이제 얘네들은 이 도라는 서양에서 도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발음교 따오 내가 말했잖아도 TAO는 웨이드식으로 표기 발음한 거고요. 한자 병음자는 따오 DAO로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타오가 아니라 따오예요. 따오 이렇게 발음하고 저기가 뭐냐 위기는 웨이지 위험은 이렇게 또 표현돼 danger and opportunity. 자, 위험과 기회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자, 동양 관점에서 본성은 각기 나누는 대상으로 분리되면 기본적인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대상은 유동적이고 항상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역이죠, 역. 그러면 동양적인 세계 관점은 선천적으로 본래는 그대로 역동적인 것이며 시간과 변화를 본질적인 특징으로 포함하고 있다. 시간과 변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 그 변화가 어떤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변한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코스모스는 질서의 우주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코스모스의 카오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혼돈의 우주, CHAOS. 움직이는 이제 코스모스는 그런 혼돈의 우주를 말하죠. 여기서는 질서의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여기서는 코스모스는 움직임에서 살아있고 유기체적이기에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실존으로 보여진다. 동시에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움직임과 변화는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야기시키는 힘은 외부가 아니라 물질이 본래 특성이다 라고 말하는 고전 그리스의 관점과 같다. 상하의 신에 대한 동양의 그리는 모습은 위에서 세상을 지휘하고 감당한 통치자가 아니라 안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원리 그 자체이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다 있는 자. 자, 근데 요걸 딱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는 게 이제 수능 모의고사 풀 때 어떤 지문이 나왔냐면은 이제 신이 사람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인간들이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디 숨지 어디 그러니까 신들끼리 이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저 먼 우주 한 곳에 숨어 있자. 아예 걔네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신이 그러지 말고 땅에서 깊숙이 숨어 있자. 그것도 찾을 거라고. 또 어떤 한 신이 또 그러지 말고 인간이 마음속에 들어가자고. 그러면 굉장히 멋있죠. 인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마음, 신의 어떤 마음을 찾는 것은 어떤 자의 깊은 내면의 어떤 명상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뭐 기도를 통해서 아주 신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내 자신을 찾아가면 바로 그 안엔 하나님의 모습, 나를 태초에 이 땅에 있게 해선 자연 그들의 모습, 자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자, 다음 장은 The following chapter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동양의 세계적 관점의 묘소는 현대 물리학에서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관점의 묘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양 사상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 신비로운 사상은 동시에 과학적인 이론,
자, 과학적인 발견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완벽한 조화로 될 수 있는 때의 세상에 대한 개념에 지속적이고 연관된 철학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줄 쳐는 부분이 있어요. 줄 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떼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빨리 좀 진도 나갈까 싶은데 그 내용을 빼서 해석하면 그 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 하나를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통역을,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제가 그 번역에서 올리는 것이 한 장 정도, 두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정도만 뭐 한 1년이면 끝나니까, 1년이면 끝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나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적인 종교적인 개념의 두 가지 기본적 주제는 모든 현상과 우주에 대한 본래 역동적인 본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주 작은 초극소 미립 세계를 뚫으려고 파고들면 들수록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동양 신비주의와 같이 현대 물리학이 세상을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항상 늘 움직이는 요소, 관찰자가 이 책에는 나타나고 완전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요소가 있는 책으로서 보고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ever moving,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계속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역시 음양이 서로 떨어질 수, 육체가 정신이 분리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되면 사망이에요. 사망이니까 이 자체가, 우주 자체는 항상 멀리 떨어졌다 통합하고 멀리 떨어졌다 통합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주의 원리고, 이런 현상 자체가 절대 분리될 수가 없고 항상 움직이는 그런 체계로서 보게 되죠. 이게 딱 보니까 갑자기 수화 기제하고 화수 미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요 수화 기제는 바로 와서 63번째 64개 교회상에 64개 있잖아요. 63절 교회가 수화 기제예요. 자, 수가 밑으로 내려오고 화가 올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세상에 온 거예요. 이제 완세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딱 갔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다시 지상 또 떨어져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수화기에서 다시 또 63번째 화수미제로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게 같이 붙어 있는 게 수화 기제가 되고, 자,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 요 밑에 보면 이제 화수 미제가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디서 보이는 괴예요? 태극기에서 보이죠. 그죠? 건곤감리. 자, 천지가 있으면 이 천지 기운을 돌리는 것은 수화 기운이야. 수화 화가 어울려서 이 지구 자체를, 우주 기운 자체를 돌립니다. 이 그냥 우리가 태극기 보면 엄청난 거죠. 건곤감리가 있어가지고 이 감리를 딱 표현했어요. 이 태극기만 봐도,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표상으로 배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건 대단한 민족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 공부 자체가 얼마나 깊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다 세계 문명을 다 받아들이고 같이 넘어갈 수 있게 새로운 어떤 문명 질서를 만드는 어떤 중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잘 아세요. 보세요. 재미난 것도 있더니 수화 기제를 수화 기제를 재미나게 표현을 해보면, 자, 양이 있을 곳에 양이 있고 음이 있을 곳에 음이 있는 상태이다. 제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죠. 자, 즉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론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완결된 상태, 최상의 상태이다. 최상의 상태, 결혼하여 지금까지 바람 한번 피우지 않고 오직 부인만 살아가면서 살아온 50대 초반인 남자를 하늘처럼 떠받치고 살아가고 있는 조항지처의 일편단심하는 사랑의 말이다. 진짜 평온하죠. 안에 있는 불이 타오르면서 위에 있는 물을 따뜻하게 덮여서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사용하도록 따뜻한 물이 만들어져 있다. 완전히 준비된 상태다. 자, 이것을 이 수화 기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맞죠? 완벽한 세상, 완벽은 다음 또 불완전을 준비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요 괴가 지나가면은 바로 화수미제가 또 되죠. 이제 다 건너갔으니까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양적인 사관으로 직선사관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순환사관으로 봐야지 이 자체가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사에서도 이 주역을 기본서로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여기서 딱 뭐가 나타나니까 기독교의 허구가 딱 나타난 거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 아닌 종교장사, 예수를 팔아서 종교장사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만들었다는 것이 딱 나타나요.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면 초기 기독교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말이 이렇게 도마뱀을 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시고 보면 딱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자 선천 종교의 어떤 틀을 깨치고 이제 그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그걸 저 멀리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학문을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자, 화수미제 양이 있을 곳에 음이 있고 음이 있을 곳에 양이 있는 상태다. 지금 우리 똑같은 이런 상태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뭐 하나 제자리에 있지 않고 뭐 하나 이루고 간 것이 없으며 무엇을 하려고 해도 뭐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완벽한 미완성의 상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근심이 있으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데 대한 작은 기쁨도 있다. 결혼하여 지금까지 이쁘지도 않은 부인을 세상에서 제일 미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헌신형 사랑을 하면서 하늘처럼 떠받치고 살아온 50대 초반이 남자의 마음인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지는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다. 위에 있는 불이 타오르면서 위로 올라오고 아래에 있는 물을 땅속으로 스며들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둘이서 서로 만나지도 못하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다시 64번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 생활도 자 이런 64개가 물론 이제 이 사람 인생에서 64개가 작용이 되지만 현실의 어떤 하루하루가 64개 현상으로 이게 표현이 돼요. 표현되니까 그것을 잘 보고 봐야 되죠. 이제는 자 이제 64개가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것도 알아봐야죠. 바로 화수미제 이제 수학 기제에서 이제 끝난 거지 이제 끝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전에 한번 수상 건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차가운 물에 발 담고 있는 거예요. 언 물에. 그러면 얼음 물에 발을 담고 있으면 동상을 걸리거나 온 몸이 차가워서 죽겠죠. 그런 현상이 바로 지금 문재인이 당한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역사를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경자년은 굉장히 기대할 만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요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